수모를 당했어요. 그래, 너들 사진과 4년 다녔으면 얼마나 배웠나 한번 해보자. 난 독학파다.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이제 야생화 하나 어렵게 귀한 야생화 찾으면 거기 텐트를 쳐놓고 야생화가 질 때까지 사진을 찍었어. 지독하게 텐트 쳐놓고 라면까지 먹고 소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랜턴 비추고 찍어보고. 그래서 이제 요즘 디지털 카메라 좋은 게요, 계속 지우면 돼요. 잘하시게. 해가 이렇게 올 때 찍어보고 이렇게 올 때 찍어보고 분산강, 남강, 남반산 계속 찍어보다 보면 그 꽃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구현될 때, 예를 들어서 뭐 화학선의 금강초록꽃, 이 이상한 보랏빛이 어떤 카메라도 그 색을 재현이 잘 안 돼요. 최고선으로도. 이거는 많이 찍어봐야 돼요. 역광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빛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어보다니까 이제 빛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그래서 열받아서 공부도 더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야생화 사진들이 한때 페이스북에 정말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별 사진들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제 야생화에 빠진 건 내 몸도 한 3년 찍은 내 몸이 살아났어요.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요. 야생화를 3년 땅이 엎드리니까요. 더 낮아지니까. 그리고 한 3년 찍다 보니까 야생화 30년 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섬진강 김인호 시인의 야생화 나이 싸 보여요. 너는 산말이 그런 놈 우리나라 야생화 이름도 잘 모르지.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 내가 사람 많이 만나고 생명평온도 뭐 별짓 다 했는데 내가 큰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더 깊이 빠졌는데, 근데 이분들 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엿봤더니 30년 전에 찍은 사진에 지금 생각이 똑같아요. 이분들은 그 귀한 꽃, 아름다운 꽃을 만나면 아침 8시에 들어가서 10시까지 딱 찍으면 끝이에요. 제일 꽃빛이 좋을 때, 사광이 올 때 찍고는 끝이고 1년 뒤에 또 똑같이 찍어서 똑같이 찍고 밥 먹으러 가요. 그 멀리 가가지고 야생 아줌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패턴이. 그 좋은 꽃이 날 좋은 날 만나서 한 2시간 열심히 찍고 하산해요.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돌아와요. 내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똑같아요. 그걸 보고 좀 기이했어요. 야생화 사진 한 분이 예술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 식물학자라든지 생태학자라면 모르겠는데 예술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찍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거꾸로 했어요. 이분들이 비 오면 산을 내려가는구나. 나는 비 오면 산을 올라갔어요.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는 카메라에 습이 차요. 비싼 카메라에. 저는 거꾸로 카메라를 베일로 몇 벌 겹을 싸서 비 오거나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는 날 산에 올라가서 묶어놓고 있다가 안개와 구름이 이 꽃을 휩싸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내는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보여요. 5m 넘으면 안 보이지만 안개와 구름 속의 사진만 찍었어요. 대낮 쨍한 사진은 안 찍었어요. 그 뒤로. 그거 한 몇 년 찍었더니 아무도 그 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안개와 구름 속에 너무 해발 800, 1000 고지에서 습도 90에서 95%, 심지어 100% 정도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몸에 습병 같은 게 생겨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 신경쇠약을 얘기하면 습병이 생긴다. 이제 그러다가 몸을 좀 말려야겠다, 양면하게. 그래서 겨울은 맑은 날에 보이잖아요. 이제 지상의 꽃은 영양각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꽃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맑은 날로 좀 돌린 거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들 안 해본 짓을 해봐야 되죠. 또 자기 스스로도 안 하는 짓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굳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직접 그렇게 반대로 움직여서 진짜 대단히 우리들이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것들을 좀 찾아내고 하신 것 같아요. 별도 비슷해요. 제가 몽골도 가보고 바이칼로스도 가보고 운 좋게 2000년에도 이미 가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생명평화, 순례단 이런 걸로 해서 몽골에서 러시아 국정소리를 통해서 바이칼로스를 최초로 가는 팀이었어요. 봉고차를 몰고. 그 사진에 핥딱 벗고 찍은 사진. 그리고 히말라야 쪽이나 뭐 별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좋은 데를 가서 찍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왔어. 별을 찍으려면 별이 가장 안 보이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직접 공략했어. 지금도 별 찍으러 몽골로 다 가요. 너들은 가라, 나는 거꾸로 들어왔어.
절대 몽골 다시 별찍으러 안 갈 거예요. 왜냐면 가서 찍은 걸 저도 찍어보고 다 봤더니 별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평온의 별이에요. 구도에 걸리는 게 게러총 하나, 게러 하나의 별이에요.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요. 그리고 능선도 너무 완만하고 커요. 그 희끄무리한 언덕에 별만 많아요. 그러니까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별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평평한데 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공부한 사회잖아요. 산 능선도 얼마나 예쁘고 우리나라 사계절에 오동나무꽃, 목련꽃, 소나무, 자작나무 엄청나게 아름다운 감나무 열매, 홍시 이게 전 세계에 없는 것을 제가 알아채고 도리에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나무의 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숙했던 토종나무의 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딧불이도 찾아다니고 뭐 하긴 하는데요. 역발상이 좀 했어요. 네. 근다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뭔가가 나오고 안 하는 짓을 해봐야지 정말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를 그렇게 오랫동안 시집을 안 내셨지만은 사실은 사진 작업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에 시를 또 많이 쓰셨을 텐데 많이 쌓여 있겠네요. 책은 안 나온 것도. 시집을 동시에 두 권 낸 미친놈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11년 동안 안 낸 대신에 동시에 두 권을 냈어요. 선배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미친놈 너 시집을 해. 어떻게 한꺼번에 두 권을 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쌓였으니까 이제 한번 제가 지사한 지 20년도 넘고 오늘 21년 돼서 한 번은 틀어야 되는데 사진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시집을 정리해놓고도 시공을 넘기고 이런 잡스러운 이 실무적인 일들이 있어요. 출판사를 정해야 되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11년이 돼버렸고 촛불 항쟁 지나면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전에는 책을 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80년식으로 또 막 전투적으로 쓴다는 것도 좀 지생까지 와서 20대처럼 쓴다는 것도 좀 무섭고 그래서 망설이던 걸 다 털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 삶 자체가 우리 이원규 시인 지리산 가려면은 이원규 시인의 시도 읽어보고 눈치 보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삶 자체에 풍겨지는 그 사람 냄새가 진한 이원규 시인이신데 지나는 삶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지리산에서 그 사람들이 별로 생각지 못했던 작업들을 또 했죠. 지리산 학교 그 전에부터 학교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리산에서 지리산 학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자극제도 되어주시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전형을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리산 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리산 처음 와서 2, 3년은 사람도 안 만나고 지리산 온 이유가 제 고향 문경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 구례로 왔었어요. 우리 집 뒷산이 백두대간 백화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 보감사가 있고 이화령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녔던 길이 그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북쪽까지. 그 끝을 제일 먼 데가 지리산이고 그리고 또 구례는 저는 경북 출신인데 구례가 전라도잖아요. 제가 사표를 내고 선택해서 전라선 막 밤기차를 타고 구례에 내려서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있는 집을 하나 봐놨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인도로 간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집은 구해졌어요. 허락도 안 받았지. 그래서 제가 구례역에서 125cc 오토바이 하나 80만 원 주고 사서 200만 원 들고 지산 내려왔거든요. 다 주고 다 털고 무슨 문학상 받은 거 중에 그 중에 또 술값도 다 갚고 뭐 좀 하고 그래서 80만 원을 써버렸어요. 120만 원밖에 안 나왔어. 3년은 돈 안 벌고 아무도 안 만나고 살겠다고 했는데 집은 확보해놨으니까 이제 벤츠 일본말로 빠루를 샀어요. 철불장 가서 80만 원짜리 사서 철불장 가서 벤츠와 빠루를 사서 그 집 대분장을 따고 들어가서 문을 하나 더 따고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살았더니 이선님이 돌아오셨더라고. 2년 예상이었는데 나보고 그때 그 기자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기자님 왜 여기 있냐고 스님이 왜 우리 집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당신 울산에 절이 있으니까 가시오. 내년 매화꽃 필 때 피워줄 테니까 피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뭉개 살았었을 때 그때 뒷집 할머니가 원단 구례 전라도 말을 쓰는 분이니까 내가 대화할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연락 안 하니까 대화를 하면 서로 반은 못 알아들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대방구예요. 저는 서로 못 알아먹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외국 감정가 공포가 있는데 이 한국 안에서 서로 감정으로 알아듣는데 말이 소통이 반쯤 대담한다는 게 야 이게 자유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지상 댐 문제가 터지고 해서 이제 환경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수경 도봉스님하고 제가 초대 사무처를 하고 그러면서 지리산 미령제를 지내고 좌우 지리산이 또 좌우 동서의 중심축이에요. 좌우 이념 갈등, 동서 지역 갈등의 딱 중심이어서 지리산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는 좌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자 앞에서. 그래서 한 4만 명의 명단을 다 찾아서 민간인, 국방군, 토벌대, 경찰, 빨치산 모두의 이름을 무순으로 그대로 섞어서 해놓고 미령제를 지내고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도 만들고 칠산동 쪽은 칠산동 자간학교가 만들어지고 기농학교가 만들어지고 뭐 도읍스님 열심히 한 그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읍스님을 이쪽 하는 일들이 너무 꽉 쪼여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규율이 많아. 어떤 조직에 강령이나 규율이 많으면 옛날 제 운동권도 마찬가지고 강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직은 망해요. 계속 동지를 잘라야 돼. 계속 비판을 해야 돼. 그러면 운동은 흡수하는 거거든요. 전념시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좋은 기운을 함께 가는 쪽에 있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온정주의야. 너는 안 돼. 너는 계획을 이렇게 다 자르면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한 게 지리산 학교에서 이건 우리 그냥 좀 달라도 정치로 달라도 만나다 보면 공통분모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원리는 뭐 저런 거예요. 빨치산 아들을 둔 어머니, 둘째 아들은 빨치산 아들이고 마지는 토벌대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은 어머니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빨치산은 이 새끼도 살려야 돼. 또 세상이 바뀌었어. 또 이 새끼를 살려야 돼. 동생이 핵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 세상 누구와 아무것도 더 만들 일이 없다. 그래서 지산학교 만들 때는 정치 이념을 다 제시했어요. 우리가 지산까지 와서 함께 올려놓는데 최고로 신명나는 일 공통분모가 우선이다. 다른 차이점으로 자꾸 이거 치나가다 보면 너무 상처받고 행복의 의미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그래서 학교가 많이 분산 확산되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기득권 싸움도 있고 말하자면 뭐죠? 그 원조 논쟁 누구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데한테 확산되고 있어서 지산 학교가 악양이 있고 지산 문화예술 교육도 있고 구리 학교 되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한라산 학교, 영남 알프스 학교 저는 각 동네마다 군단위별로는 자기 동네의 역량에 맞게 이러한 형식의 학교가 곳곳에 있는 게 좋은 최고의 좋은 방식 서로 느슨한 연대체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서 많이 싸웁니다. 부부도 싸우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조금 술 먹고 걸어가기 좀 안 될 정도 술 먹으라 정도 맨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바로 가기 좀 못하고 차 타고 가서는 멀지 않고 뭐 이런 느슨한 연대 지금도 이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리산 학교 독특하죠. 거기 과목들 좀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과목이 그때 달라요. 저는 지금 10주년 했다고 내 스스로 안식년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쉬어요. 그리고 뭐 된장반도 있고 커피반도 있고 섬진강 카누반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학생으로 왔다 보니 뭐 잘하는데 내년에 한번 해보려면 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이 되고 또 선생이 제가 커피반 가면 제가 제자가 돼. 커피반 선생이 저한테 오면 시를 배우고 뭐 풍경 사진반도 있고 이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하다가 짜증나 싫대. 할 지겹대. 내년 쉬어. 그래서 왔다 갔다 반도 막 늘어났다 없어졌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키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러 오는 사람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물론 문제는 있겠죠.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좀 여유로운 게 좋더라. 지금 영남 알프스하기도 정말 잘 돼. 그 신앙송반도 있고 뭐 그건 박재동 화백하고 백무산 시인 뭐 이런 그쪽 군사들이 있어요. 나비 전문가도 있고 신앙송가도 있고 또 잘 모여 놀아요. 모이면 한 150명씩 이렇게 축제를 해요 그냥. 일단은 돈으로 건물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연말에 재정은 목표가 제로. 돈과 땅이 있으면 문제돼요. 지리산 녹색대학이 그래서 말이거든. 땅부터 몇만 평 사놓고 폐교 빌리고 분양한다고 또 하다가 문제가 됐어요. 5억, 6억이 뭐 문제가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문 닫아버려. 결국은 땅하고 돈이 문제. 그것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좀 삐져서 가도 또 와요. 내 돈이 사기 안 되겠으니까 또 와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게 많은 부분이 정반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해요? 또라이라고. 근데 이 또라이 정신, 또라이 기질이 우리 어떤 자유로움과 또 창의성들을 자극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생각에 어떤 규정이나 일반적인 인식에 그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빨리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다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 또라이의 삶을 직접 살아오신 이용규 시인,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텐데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아왔던 이용규 시인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립니다.